지금 아이가 말은 안 하지만 다 알아듣는 것 같죠? 그래서 더 헷갈리고 더 불안해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3살이 넘었는데 아직 말을 하지 않는 우리 아이. 아이가 좀 늦는 것 같은데 괜찮은가? 상담받으러 가야 하나? 진짜 기다리면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오늘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오늘은 아이가 말이 아직 다 트이지 않았을 때 점검해야 하는 기준과 말이 늦은 아이를 위한 실천 전략 2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제가 오늘 3살이라는 나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시기는 나이보다는 개월수로 더 많이 이야기를 하죠. 3살이라 하면 아직 24개월이 안 된 아이도 있고요. 36개월쯤이 된 아이도 있을 거예요. 보통의 아이들은 이 시기 때 어떤 언어 발달 상태를 보일까요? 연구들에서는 24개월이 넘어가면 아이들은 하루에도 여러 개의 단어를 배우고 2개, 3개의 단어가 붙은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언어 폭발기라고 하죠. 하지만 3살이 지나도 우리 아이의 단어 수가 10개 미만이거나 짧은 문장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언젠가 하겠지 보다는 한 번쯤 객관적인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지쌤이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여쭙는 베스트 5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잘 반응하나요? 아니면 반응이 적은 편인가요? 두 번째, 눈맞춤과 몸짓이 다양하게 있나요? 세 번째, 엄마의 지시를 잘 이해하고 잘 따르나요? 네 번째, 아이가 평소 말의 비율과 행동이나 울음의 비율 중 어떤 것이 더 높은가요? 다섯 번째, 지금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아이의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나요? 입니다. 저 이지쌤은 센터에서 어머님들께 이 5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첫 번째는 이름을 불렀을 때의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한테 이지야 하고 불렀을 때 먼저 아이가 그게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자기의 이름을 부른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그 부름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름을 알긴 아는데 관심이 너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눈맞춤과 몸짓이에요. 평소에 아이랑 눈맞춤이 잘 이루어지는지.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눈맞춤이 되기는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눈맞춤을 하는 경우는 아직 미숙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게 있고 엄마가 좋아서 자주 눈이 맞춰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가 말이 조금 느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 대신 몸짓으로 표현을 하는 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안아달라고 팔을 벌리거나 뭘 달라고 이렇게 손을 뻗는다든지 등등. 이런 몸짓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데 이런 몸짓도 아이가 주로 원하는 게 있을 때만 몸짓을 하는지 아니면 하트나 예쁜 짓 그리고 도리도리처럼 다양한 몸짓이 다양한 상황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시 따르기예요. 우리가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일상에서 다양한 지시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장난감을 정리하라고 하거나 이거 아빠 갖다 줘 하시거나 인사를 해보라고 하거나 이거 가방에 갖다 넣어 이런 지시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다양한 동사로 지시를 했을 때 아이가 이해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이때 주의점, 힌트를 주시면 안 돼요. 눈짓이나 손짓으로 힌트를 주지 마시고 그리고 또 지시하는 물건도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힌트가 없는 상태에서 지시를 해보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이랑 같이 있을 때 아이의 행동 비율을 보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소통을 할 때 말을 쓰는 비율이 더 많은지 아니면 행동으로 표현하는 비율이 더 많은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엄마한테 과자를 달라고 할 때 말은 안 하고 그냥 손짓으로 응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쉬 하고 싶어서 엄마, 엄마 이렇게 말로 했어요. 쉬 하고 싶다는 걸. 그러면 아이는 방금 전에 몸짓을 한번 썼고 말을 한번 썼으니까 1대1 비율이죠. 이런 식으로 아이랑 같이 있을 때 1시간 정도 아이랑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말소리로 표현하는 거는 몇 번이었고 또 몸짓이나 울음 같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는 몇 번이었는지를 한번 세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뒤 그 비율을 비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하는 횟수보다 행동이나 울음으로 하는 횟수가 더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은 최근 2달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힘들다면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앞으로 2달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지금 이 순간, 지금 기준으로 몇 개 정도의 단어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2달 동안 아이가 새로 말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늘었는지 혹은 단어만 말을 하다가 문장으로 바뀐 게 있는지 또 이런 거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새롭게 이해하고 지시를 따를 줄 아는 게 생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메모장에다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단어를 한번 다 적어 보세요. 최근에 아이에게 들었었던 그런 단어들,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었던 단어들을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지금은 말이 느리다 보니까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랑 오늘부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아이가 그전에는 쓰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를 썼을 때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장 밑에다가 새로운 단어를 적습니다. 아이가 말을 했을 때 바로바로 꺼내서 쓰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 핸드폰에 달력 일정 어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정별로 오늘 일정에 아이가 했던 단어들을 써 놓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2달 동안 우리 아이가 새로운 단어를 쓰는 것이 출현했는지를 실질적으로 써보시고 우리 아이가 새로운 단어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죠. 아까 제가 이 시기가 어휘 폭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 아이가 이 어휘 폭발기라면 새로운 단어가 많이 늘어나 있어야 해요. 그런데 2달 동안 이렇게 일정표에 써봤는데도 일정표가 비교적 깨끗하다면 전문가와 만나봐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지 아이. 네, 여러분 체크를 같이 한번 해보셨을까요? 만약 이쌤이 말씀드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가정에서 본격적으로 언어 자극을 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실천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쉽게 주지 않고 꼭 한마디 붙이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물을 먹고 싶어서 컵을 가리키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물 먹을 거야 하면서 컵을 주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러지 마시고 물 먹을 거야? 컵 줄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아이의 대답을 꼭 받아내세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제 일상에서 바쁘시다 보니까 묻기는 물으시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의 대답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아이가 뭔가를 원할 때 물어보시면서 이걸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꼭 아이에게 대답을 듣고 난 뒤에 이걸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한 말에 간단하게 응 혹은 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번 하게 되고 엄마가 한 번 묻고 아이가 대답을 한 번 했다는 거는 한 턴의 대화가 만들어지게 된 셈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물건을 쉽게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의 대화 턴을 만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아이에게 먼저 말을 시키거나 따라하게 했을 때 아이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라면 이 방법이 특히 유용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간단한 대답을 먼저 자주자주 해봄으로써 의사소통의 빈도가 늘어나고 부담감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아이에게 꼭 대답을 듣고 대화 한 턴을 만드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방법입니다. 놀이 속 언어 반복하기인데요. 아무래도 언어 자극을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시간은 아이랑 같이 노는 시간일 거예요. 아이랑 의식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장난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놀면서 언어 자극을 줄 때 짧고 반복되는 말을 쓰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랑 같이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으면 와 여기 자동차 많다. 얘도 왔고 쟤도 왔고 얘는 어디 가야지. 와 나도 따라가 볼까? 이러면서 말을 많이 들려주시는 것보다 짧은 말을 반복적으로
부릉부릉 왔다. 또 부릉부릉 또 왔다. 이런 식으로요.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반복입니다. 아이가 말이 느리다 보면 어머님들이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말을 잘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이 말, 저 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말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들은 말을 머릿속에서 토해내려면 짧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게 아이의 뇌 처리 과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엄마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매일 자주 반복해서 들은 말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말을 많이 들려주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의 지금 뇌 처리 속도에 맞춰서 짧은 말을 자주 재밌게 이렇게 억양을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게 아이에게는 훨씬 더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3살이 접어드는 시기, 이 시기는 기다림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는 시기예요. 그렇다고 너무 막연하게 조급해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를 관찰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언어 발달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2가지 방법을 일상에서 실천하시면서 2달 정도 동안 아이에게 자극을 줘보세요. 그리고 나의 핸드폰에 그날 아이의 언어 변화를 기록하시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이 빨리 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한 평가를 듣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저 이지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지아이 언어치료에서는 말이 늦은 아이, 말을 잘하지 않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가정에서 직접 쓸 수 있는 활동 자료까지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보다 적극적인 언어 자극을 주고 싶은 분들은 이지아이 연구소에 가셔서 다양한 활동 자료도 같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 언어 자극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에게 필요한 언어 자극을 줄 수 있게 다양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을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주시는 이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